네, 안녕하세요. 네, 답업수다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저는 문학 담당 김열한 기자고요. 전 영화 담당 이혜인 기자입니다. 네, 순위가 오늘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아, 이런. 159위? 하지만 저희로선 맛볼 수 없는 순위죠. 한 달 동안 즐겨야지.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 담당 우부장께서 사인 받아야겠다고. 감격이네요. 네, 저희가 이런 성과를 30회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막 그 한겨레랑 중앙일보랑 타사 팟캐스트를 다 검색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게 제일 높더라고요. 아, 역시 지금은 그렇죠. 우리 게 뭐 제일 재밌지 않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참 한철이니까요. 네, 한철이니까 그냥 겉만 해도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전에 사진 찍는 거 싫다고. 아,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싫다고 직접은 얘기 안 하고 방송에서만 소심하게. 네, 방송에서만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담당 국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싶다고 그러시는 강요한 게 거예요. 아니라며. 네. 하지만 저희는 또 되게 또 그냥 웃기려고 약간 그런 건데. 네, 웃기려고 과장해서 얘기한 건데. 네, 좀 죄송했어요. 네. 저희가 맨날 회사 욕을 해서 되게 되바라진 이미지지만 이렇게 뒤에서 하고 앞에서 소심하게 시킨 거 다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다는 거. 근데 약간 내가 생각해봤는데 계속 막 우리가 현실에서 예의 바르고 소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또 약간 듣기 싫을 수도 조금 있구나. 거짓말이잖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예의 바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있죠. 제가 김열한에게 또 이 팟캐를 하고 나서 저의 또 일상이 버라이어티하게 변했다며 막 나를 잘 구원했다. 자르고 그걸 잘하고. 네.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요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에서는 이게 나름 공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네. 다 하면은 너무 쓰레기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하지만 근데 원래는 회사에서나 이럴 때는 막 거의 대부분 사실 막 내 성격을 거의 좀 죽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둥글게 살아왔는데 막 팟캐스트에서 또 막 가끔 되게 막 독설이나 냉소리나 조금씩 막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막 이렇게 막 움트러 막 나오는 느낌? 아, 드디어 자각한 거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누르고 살았는데 그게 계속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용엄마가 깨어나듯이. 딴따라단 딴따라. 왕자의 게임 그래서 봐요? 되게 막 보죠. 제가 먼저 봤잖아요. 아, 맞다. 네. 그게 약간 조금 그런 게 약간 불일치가 좀 스트레스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그래 이런 거니까 이렇게 참아야지 했는데 요새는 내가 왜? 김열한 기자도 각성하세요. 전 요즘 남의 카톡도 막 씹고 막 싫은 사람 연락도 막 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건 원래 잘했고. 그래요? 네. 저는 숨겨진 저를 찾았습니다. 네. 하여튼 예인만 좋은 걸로. 네. 네. 그럼 오늘 또 사연을 읽어주시죠. 네, 오늘 사연은 이제 결혼 사연인데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 씨의 사연. 뷔페가 지겹다. 내 나이 30, 한 달에 2번꼴로 결혼식을 다니고 있다. 사람과 장소는 다르지만 결혼식은 대략 다 비슷하다. 보통 30-40분 안에 연애 시절 영상, 부부 서약, 주례사, 친구들의 공연 등등이 이어진다. 끝나면 사진을 찍고 뷔페로 우르르 신랑 신부와 제대로 인사조차 못 놔둘 때도 적지 않다. 결혼식장 뻔질나게 다니면서 난 이렇게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먼저 듣는 소리는 그래도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란다들. 결혼 소식이 들리면 솔직히 이젠 축하하는 마음보다 귀찮은 마음이 커진다. 축의금만 들려 보낼 때도 많지만 그 돈도 아까워서 한숨만 나온다. 아깝죠. 네. 너무 공감. 네. 차라리 안 주고 안 받고 싶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또 이제와 그만두기엔 그간 뿌린 것도 아깝다. 내가 갔던 결혼식 신랑 신부들 중에는 굳이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그이들도 내 결혼식에 오게 되겠지. 주고받았으니까. 나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결혼을 할 텐데 내끼지 않아도 또 이런 결혼식을 벌이게 될까,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네. 결혼식 30살 고 씨가 또 김열한 씨 아니에요? 뭐 저는 30 아, 사실 맞네. 이게 뭐 어쨌든 이게
뭐 그런 거 사실 거짓말을 지어낼 수는 있죠. 근데 이건 어떤 특정 누가 딱 이렇게 고민을 한 걸 했다기보다는 친구들하고 나눈 얘기들을 네, 종합해서 제가 좀 각색을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얘기기도 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전 요새는 이제 잘 안 가서 안 가는데 가서 막 좀 진짜 되게 재밌고 막 즐겁다 이런 적이 별로 드물죠. 근데 물론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데만 보통 가게 되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근데 뷔페 진짜 지겹고 맞아. 아 주말에 진짜 피곤하고 맞아.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것 같은데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런 글이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자기 외국인 친구가 한국 결혼 문화만 봐도 한국 사회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라고 한 말을 정리해서 짧게 올린 거예요. 뭐 요약하자면 가지 않는 결혼식에 축의금 봉투를 10개씩 전달하고 한 명이 또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커플 얼굴 안 보고 그 밥 먹으러 직행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청첩장 돌리고 식이 안 끝났는데 다른 쪽에서 신랑 신부 입장 대기하고 있고 막 1시간 반 2시간 웨딩홀에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다들 그러니까 그냥 관례처럼 아무렇지 않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외국인처럼 한 발짝만 떨어져 보면 진짜 우습고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갈 일이 없었고 약간 이제 회사 들어와서 좀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굉장히 뭔가 우스꽝스럽고 인위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무슨 컬트 코미디 같다고 되게 잘 만든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웨딩홀에서 안 하고 뷔페 안 먹고 싶어요. 맞아요. 그거 두 개는 확실히 정했어요. 그게 보통 코스니까. 네. 여튼 저희가 그런 뭐 보통의 결혼식을 싫어한다는 거는 공통된 다들 그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또 뭐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최소한의 것들은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어찌됐든 식이라는 형태는 올리고 싶고 그렇죠. 뭐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좀 저의 성향상 약간 토 나오는 게 있어서 일단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결혼식장에 신부가 되게 다소곳하게 입장하잖아요. 아, 그래 너랑 진짜 안 어울린다. 그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막 드레스 입고 눈을 내리깔고 입장한다 드레스 입고 생각하면 약간 막 팔짝으로 이렇게 말 뒤도 있고 근데 전 그것도 너무 싫고 물론 전 주례 안 할 생각이지만 만약에 다 따라서 한다면 막 되게 나이든 별로 의미도 없는 약간 권위 있는 사람을 주례를 많이 안 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교수님이나 어떤 위원장 이런 사람들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뭐 되도록 막 이런 의례적인 말씀 듣고 뭐 막 되게 패백 같은 거 잘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걸 막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면 그런 외부 절차들이랄까 식을 딱 올리는 거 외에 그런 건 다 좀 생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결혼식 보면은 이게 뭐 서양식도 아니고 동양식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 위한 효율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부모님 시골 사시는데 가끔 서울로 5시간 걸려서 결혼식 참석하러 와요 친척네. 근데 와서는 신부랑 얘기도 안 해요. 맞아요. 그냥 이제 그들의 부모님과 잠깐 인사하고 도장 찍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다 같이 한마을 농경 살 때 그때는 이제 다 같이 참석하고 막 하는 게 예의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도 즐기질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신부가 되는 입장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 감정이입이 되는 게 결혼식을 가면 항상 신부가 되게 얼어있거든요. 물론 웃고 즐기는 신부도 있지만 되게 극소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결혼식은 이렇게 약간 틀에 박힌 채로 되게 엄숙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색하죠. 이것도 일종의 성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은 막 이렇게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얼빠진 느낌. 큰절하고 만세삼창하고 반면에 신부는 막 엄청 허리 조이는 드레스 입고 막 되게 다소곳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처음에 이제 결혼식 막 다 같이 다니기 시작할 때 왜 항상 결혼식 가면은 신부가 너무 불행해 보이지 이러면서 좀 활짝 웃고 막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막 큰 소리로 웃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안 신부는 그런다. 보통 안 울면은 얘기하잖아요. 안 우네. 저 신부는 안 우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조금 싱글벙글 웃기만 해도 막 되게 많이 웃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웃으면 또 안 좋아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신부가 저렇게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 속마음 모르고 철 모르고 간다고 좋아서 웃고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진짜 꼰대들이 있어요. 그러는구나.
그렇죠. 저는 사실 결혼식 가서 막 웃고 진짜 막 그런 즐거운 신부도 보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막 꼭 빠질 수 없는 거 신부 외모 품평질 예쁘다느니. 아 진짜? 저 그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하는 걸 못 들어봐서 그런가? 김열아 씨 또 좋은 친구들하고만 저는 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좀 착한 친구들이라서 개구쟁이들이긴 하지만 예쁘다고 할 때만 이렇게 극찬을 하고 무조건 예쁘다고 해주잖아요. 근데 못생겼다느니 뭐 살을 안 뺐다느니 다이어트 실패해가지고 드레스가 너무 안 예쁘다니부터 시작해서 늙었는데 왜 어깨 내놓는 걸 입었냐. 와 대박. 뭐 늙어서 결혼하면 저렇게 화장이 안 먹어서 안 예쁘다. 뭐 드레스 싼 데서 했나 보다. 뭐 이런 말들을 막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한다는 거죠. 그럼요. 다 해요 다. 일단 웨딩 사진 나왔을 때부터 신부의 외모를 이렇게 탁 도마에 올려놓고서는 막 난도질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되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왜 남의 결혼식 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물을 지금 흐리는 건데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좀 후두려 까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축의금이죠. 이게 축의금. 이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 사이면 사실 돈도 마음이고 별 문제가 아닌데 주면 기쁘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애매한 사이들 축의금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데 사실은 뭐 옛날에 뭐 농사 짓고 진짜 막 끼니 못 먹고 이럴 때는 서로 부족하고 하니까 큰 행사하면 도우려고 구조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혼하면서 막 그것만 안 하면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제 물론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막 빵꾸가 나는 건 좋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워낙 뭐 몇백 몇천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시기니까. 근데 그거를 남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물론 남기면 좋죠. 근데 그거를 막 되게 사회생활에 충고랍시고 엄청 공공연히 뭐 결혼을 할 때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뭐 결혼할 때 아는 분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안 들으실 분이라 중형차를 한 대 샀다 뭐 이러면서 어디서 하면은 중형차를 한 대 정도 살 수 있고 어디서 했다는 게 어느 장소? 네, 뭐 이런 식장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뭐 밥값도 싸니까 중형차를 한 대 정도 남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어떤 분은 뭐 나는 이제 시부모님 되시는 분이 되게 높은 분이라서 그분 친구들 다 와서 외제차를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하고 이제 그 기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식장이. 프레스센터. 네, 프레스센터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 거기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넌지시 하면은 주변 친구들이 야 너 거기서 하면 얼마 못 남겨. 대박.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저희 남친은 만약 결혼한다면 좀 거리가 가까워서 사람들이 오기 편하고 좀 즐겁게 밥 먹을 수 있는 데서 하자. 물론 사치 부리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했는데 야 너 못 남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정말 그 친구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름 끼치게 너무 천박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뭐 너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야 못 남겨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욕심은 들 수 있어요. 머릿속 계산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최소한의 그 염치랑 뭔가 좀 품위가 있는 사회면 그런 말을 꺼내는 자체가 되게 부끄럽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참. 근데 이게 매번 사실 우리가 계속 이런저런 주제 때마다 느끼는데 이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되는데 워낙 그 문화라는 게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개인이 이제 각기격파해라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저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식을 어느 정도 따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제가 막 돈을 많이 뿌렸어도 뭐 그냥 축의금으로 하면은 몇백 썼죠 이미. 그렇겠다. 100단위 또 많이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작은 결혼식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약간 그거를 그 인위적인 거 하는데 저 성향은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막 너랑 진짜 안 맞는 거 같아요. 상상이 안 돼요. 전 그냥 춤추면서 입장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저의 그 성향에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부모님들 망신당하고 찌라시더라. 그래서 그 부모님 내 체면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뭔가 작은 결혼식을 한다 치면 그게 이제 제가 그런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것도 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상 저도 못하게 될 건 간단치 않죠.
그래서 저는 한 작년쯤부터 웬만하면 잘 안 가고 웬만하면 또 안 내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려서 갔다는 거죠. 네, 생각해보면 굳이 내 결혼에 이제 초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안 와도 괜찮은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이제 뭐 평소에 뭐 잘 못해줬는데 결혼 뭐이니까 그냥 뭐 축인 같은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런 네네. 사람들이 또 있죠. 근데 그게 동시에 또 결혼식 때 안 오고 막 이러면은 뭐 결혼식을 계기로 인간관계가 정리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경 쓰이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걸로 걸린 사람들은 그 전으로도 별로 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결혼에 오고 가고 막 주고받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 결혼식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좀 안 왔다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결혼식이다 이러면 그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약간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여기고 또 하나 좀 그런 축의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모이니까 돈이 좀 후달리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는 건 저는 요새 막 뷔페값이 너무 비싸다고 막 하니까 돈이 뭐 남는 게 뭐가 있나 남아요 결혼하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돈만 보내는 사람들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네네. 결혼을 하고 할까? 김연아 씨도 외제차 하나 뽑으려고. 면허도 없는데 잘.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내는 것도 물론 안 친한데 내면은 아깝고 싫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적게 없는 게 싫어가지고 아득바득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적당히 와서 적당히 서로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진짜 저랑 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7년 만에 또 연락 왔다고. 그래서 이 회의에 나온 사람 말고 또? 진짜 엄청 많아요. 이게 특정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6년, 7년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초대를 해요. 근데 아까 온 경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알린 경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득바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들이 제 동선을 정해줘요. 예를 들어 뭐 지방에서 한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편한 마음으로 주말에 논다 생각하고 밥 한 끼 맛있게 먹고 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멘트를 막 하면서 꼭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친한데 뻔뻔하게. 저 너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꼭 제대로 연락을 안 하고 아까 말처럼 카톡으로 그냥 띡 보내는 거겠죠. 근데 이제 카톡 청첩장도 사실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저는 막 이게 또 그런 얘 뭐지 이런 느낌으로 보낸 사람은 사실 없고 아예 안 보내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제 기분 나쁜 적은 없었어요. 그냥 뭐 카톡 오면 카톡 축하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김연아 씨랑 사전에 이거 얘기해보고 아까 또 지하철 타고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카톡이 진짜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카톡으로만 보내는 거 엄청 결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릴수록 또 그렇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이 10이다 그러면 7 정도는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친한 경우만 막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 보낸 다음에 따로 술을 자리를 만들어서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카톡을 받으면 아무튼 저의 기준에선 진짜 기분이 나쁜데 왜냐하면 일단 진짜 친한 사람이 카톡 주는 경우에는 너 그렇게 바쁘니까 나는 어차피 네 결혼식 네가 청첩장 안 줘도 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이거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면피하는 느낌으로 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알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죠. 자기들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개인이 좀 저항할 수 없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싫어요. 알리는 게 예의면 전화를 해야지. 왜 카톡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준다는 의미가 너는 좀 안 와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사실 굳이 안 알려도 기분 안 나쁜데. 그러니까 저도 그건데 이제 사람들이 또 그게 예의라고 생각이 되니까 알리는 게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주는 거죠. 얘한테 뜬금없이 몇 년 만에 전화하긴 좀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카톡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어떤 고민들, 그런 애매한 점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처럼 사실 안 알려줘도 별로 그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뭐 이렇게 뭐 서운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맞아 저도 다들 알고 안 있는 알려도 이 사람이 오히려 좀 나한테 미안한 마음에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전 진짜 몇 년 만에 카톡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좀 참작을 하죠.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신경 써서 알려줬구나. 근데 진짜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꼭 오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네.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짜 저렇게까지 사람을 긁어 모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반대로 보면은 그 사람들을 거의 잘 안 부르고 이제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안 했구나. 그냥 뭐 그렇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끔 보면 또 그런 거를 가지고서 뭐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얘기 한다는 그런 얘기 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듣고 저는 너무 그게 황당하고 뭐 예를 들어 결혼식을 생략했다, 몰랐어요. 작은 결혼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소식이 알려지면 네. 쟤는 뭐 문제 있나 보다. 뭐 재정 상황에 문제 있나 보다. 아니면은 뭐 친척들이 너무 뭐 폐쇄적이라느니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예인데 왜 안 하냐느니 이런 막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식 때 인과관계 정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남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이유까지 막 다 생각을 하고 맞아요. 막 이렇고 저렇고 또 말까지 하고 없는 데서 이런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이런 것들 막 보다 보니까 결혼이 아직 멀었지만 그냥 생각하면 막 벌써 너무 지긋지긋하고 막 스트레스 막 그런 느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되게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그냥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되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 이러면은 좀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또 막 말들이 많을 테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 저도 최근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보면서 누굴 불러야 할지 뭐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뭐 저항하고 자기 주관 갖고 할 수 있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도 꼭 불러야 되는 부류가 2개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힘들다. 일단 왕래가 없어가지고 10년 넘게 얼굴도 안 보고 저는 그 사람이 저랑 몇 촌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완전 남보다 더 못한 사이인데도. 네가 연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부모님이 연락한다는데. 부모님이. 근데 이제 어찌됐든 오면은 뭐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할 건지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왜 불러야 되는지 의미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 없나? 근데 싸가지 원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한 3, 4년 전쯤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알아가지고 그 시기에 이제 결혼식을 직접 가거나 돈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아무 연락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애매하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또 제가 결혼한다고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카톡을 보내나 보다. 이럴 그러니까 때 이게 이렇게 안 친하면은 나도 그 준 것도 아까워지는 거고 더 받아야 되죠. 오히려. 안 친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무튼 안 친한 사람들이 오는 게 너무 싫고 막 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뭐 얘 남편은 뭘 한다느니 또 이런 얘기하고 또 제 외모 품평질할 거 아니에요. 뭐 그동안 얼굴 많이 늙었다느니 뭐. 뭐 그래. 듣고 안 오시면 좋겠네요. 듣고 안 돼. 와야 돼. 돈 낸 사람 다 와야 돼. 네, 뭐 어쨌든 어떻게 각계격파를 하더라도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거. 그렇죠. 결혼하는 분 다 아실 텐데 뭐 저희가 대신 욕해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결혼식 전에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게 많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저는 예단야물 이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포즈랑 웨딩 사진. 그러니까 왜 결혼을 결정한 다음에 프로포즈를 따로 또 하고 되게 거하게 해야 되고 또 대체 웨딩 당일이 아닌데 웨딩 사진을 왜 찍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약간 개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여튼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저도 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게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요즘엔 또 웨딩 사진 할 때 꼬리에 하늘색 천을 달아서 날리는 게 인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너무 다 똑같이 하는데 좀 약간 그게 유행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발레처럼 된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뭐 천박하고 허영심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다들 한다고 웃긴 게 안 웃긴 건 아닌 거거든요. 또 뭐 나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또 이러쿵저러쿵.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거는 또 자기 만족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드레스를 입고 어떤 사진을 찍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랑 벗어나서 특색 있게 하려고 하면 뭐 쟤는 왜 저렇게 한다는 튀려고 한다느니 무슨 사정이 있다느니 뭐 또 이런 사정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막 또 하죠.
그러니까 결국 다 품평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서로 재구 막 짜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프로포즈에 대해서 네. 진짜 너무 로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레스토랑 평소에도 잘 안 가고 반지 받고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싫어? 저는 제가 귀금속을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가 네. 그거 그냥 차라리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지 이런 주의거든요. 잃어버릴까 또 무서워서.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을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남친에게도 뭐 프로포즈 하지 마라. 네. 레스토랑 가서 하면 죽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라고 했던 걸로 아는데 아니 레스토랑 가서 그럼 막 박제된 거 하면은 네, 막 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이제 주변에 뭐 과시할 생각도 없고 이게 나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극소수는 아 그래 뭐 네 스타일이네 이런 식인데 나머지는 엄청 부정적인 거예요. 너 그거 안 받으면 30평생 한이 된다. 왜 튀려고 하냐. 그래도 그런 절차를 통해 짚어줘야지. 그게 또 다 좋다. 남들이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해. 그러니까 막 물어보는 거죠. 뭐 말을 하기도 전에 막 이래저래. 막 그리고 어떤 분은 예를 들어 뭐, 저 반지 안 할 거라고. 저는 결혼 반지 반지 안 할 거야? 할 건데 거의 커플링 수준으로 싼 거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 항상 그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는 꼭 박아라. 영혼의 상징이다. 다이아를 박아야지. 그런 반지 150밖에 안 한다. 다이아 한 개 박는데 조그만 거라도 박아라. 그런 얘기를 저는 처음에 농담으로 한 줄 알고 막 웃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그렇게 고급스러운 분인데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이게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이게 일반적인 인식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렇게 보면은 막 신부 신랑 뭐 친구들 시댁 그들의 지인까지 다 나서가지고 막 뭔 해야 된다는 너 그거 못 받았니 막 찍고 까고 이런 사회니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저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뭐 프로포즈에 로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저의 만나는 분도 그렇고 막 이런 절차를 최대한 이제 간소화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모님들도 뭐 그런 분들이다 다 결혼에 있어가지고 뭐 예단 예물 이런 거 하고 싶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또 주변에서 막 비웃어요. 막 비웃으면서 뭐 너 내가 옛날 그거 안 될 걸 뭐 니들이 상견례 한 다음에 뭐 아주 먼 친척 한 명이 나타나서 뭐 예단 안 하는 근본 없다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뭐 예단을 해야 된다.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 괜찮다 해서 안 해갔는데 쟤는 뭐 우리 집안을 무시한다니 말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터넷 네이트판에 있는 얘기네. 그런 걸 진짜 직접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너 안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남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원래는 남이 어쩌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남하고 다른 게 무서우니까 남도 그러기를 바라고 벗어나면 이상하다, 하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저는 이제 저랑 결혼을 할 분이 뭐 결혼할 때 뭐 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집안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간섭하고 이런다면 이제 주관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분 결혼식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또 들은 분들은 결혼은 집안의 결합이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뭐 무리를 빚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저도 하더라고요. 그건 좀 동감하네요. 뭐 굳이 뭐 오지 말라고까지. 오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제가 들은 일화 중에 뭐 아주 먼 친척 뭐 팔촌 고모 이런 사람들이 그 예단하라 그래서 양가가 할 생각이 없다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해야지.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예단을 하는 게 말이 돼요? 결혼식 아예 오지 못하게 잘못을 깨닫도록. 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대략 몇백의 불필요한 돈이 오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주면 할 수 있지. 그 돈을 나한테 너희들 예단해라. 버릇없게 굴지 말고 500 준다. 예단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엄청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너무 훌륭한 분이지. 근데 막 하면서 막 우리 집안이 근본 없는 집안도 아니고 이러면서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이라는 게 돈 얘기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나라 90%는 다 족보 산 거 아닌가요? 뭐 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혜인 씨한테 막 혜인 씨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집안에서 자라고 주변 사람 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다 다르고 맞아요. 보편적으로 막 그렇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저희가 다시 고 씨에게 관심을 돌려서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기 귀찮고 마음이 안 가지는 데는 가지 않아야 돼요. 맞아요. 사실 마음하고 행동이 불일치되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하지 않은 사이인데 카톡으로만 온다. 그럼 저는 이제 무조건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에 카톡이 워낙 일상화됐다고 해도 제가 싫은 건 또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한 경우에만 가고 좀 덜 친한데 전화했다. 그러면 가요. 아 전화까지? 되게 정확한 기준이네. 네, 저만의 이제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남들은 깨달을 필요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고씨도 뭐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 다니는데 싫으면 한 개만 가시고. 그 만약에 자기가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주의다. 그러면 군말 않고 다 네. 가야죠. 근데 고 씨가 또 그게 별로 안 오길 바라지만 축의금은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사실 길게 보면 또 뭐 몇백, 200 그렇게 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별 사이 아닌 축의금 주고받는 이거는 어느 대회선과는 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으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득볼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좀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김연아 씨 말처럼 어느 대선간 끊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각계격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딱 그런 마음을 개인이 먹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뭐 되게 천박한 어떤 문화가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또 일부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않은 사람도 많고 근데 상관없이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뭐 조선일보 그 결혼 기획 같은 거. 아, 그거 되게 좋았죠. 되게 좋았죠. 작은 결혼식 이런 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그거에 만족하면서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막 되게 또 가족만 불러서 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으로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자기가 그냥 편하고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되게 그 좋은 결혼식들도 많아요. 보면 주변에. 저는 건너 들었는데 축의금 안 받고 그 대신 책을 받아서 뭐 기부를 했다거나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가졌나 뭘 모르겠네. 돈이 많나? 뭐 하여튼 그런 커플도 있었고 그러니까 요새는 또 스튜디오 촬영 안 하고 그냥 점점 여행 많아져. 가서 자기들이 찍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또 그 서울시청에서 네. 막 그 시민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차려서 하는 기자들도 봤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에 아는 분이 작은 결혼식은 아니고 시청 같은 데서 아무튼 좀 네, 이렇게 소박하게 했는데 그 좀 되게 막 인위적으로 그 결혼 사진 다 같이 단체 사진 그렇게 찍지 않고 막 하트를 앉은 자리에서 다 그리면서 단체 사진 찍었거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맨 앞에서 되게 행복하게 웃고 있고 막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결혼식 사진 찍으러 가면은 다 일렬로 서가지고 줄 서고 맞아요. 단 한 번도 다르게 하는 데가 없었어요. 진짜. 네, 저 결혼 되게 좀 즐거운 놀이 이벤트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또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작은 결혼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게 저 아는 분이 이제 한 친지랑 50명 정도만 모아서 하고 안 네. 알렸는데 저는 이제 초대를 받지 못했지만 너무 아름답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눈치 안 보고 해도 축하는 받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네. 이주의 책과 영화 마이 페어 웨딩. 네, 오늘 이제 추천할 영화는 제가 네. 가지고 왔죠. 김여란 씨에게 쪼이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 그렇게 쪼진 않았어요. 처음. 쪼였어. 네가 하라고 했지. 그 영화 협녀를 보고 네. 오다가 지하철에서 제목만 봐도 협녀는 참. 협녀는 너무 아름다운 영화예요. 저만 볼 수 없으니까 다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셔 착한 분들이라. 낚여서라도 좀 보고 나의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여튼 이제 네. 고민하다 머릿속에 이제 번개같이 떠오른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뭐죠? 영화가?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김조광수 감독 있잖아요. 아, 네. 그 게이이신. 근데 그분이 자기 연인인 김승환 대표랑 재작년에 공개 결혼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나온 맞아요. 영화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도 나왔어요. 아, 이게, 맞아. 예, 광수와 환희 얘기라고 좀 짧게 썼는데 거기에는 전에 초등학교 때 자기들 얘기도 같이 들어있고 읽진 않았어요. 진짜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날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고 막 또 울었거든요. 네. 너무 아름답다 이러면서. 그래서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여자 감독님이 찍고 그 이제 그 나오는 두 커플이랑 이렇게 세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영화도 그렇고 아무튼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자니까 누가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남들이 못하게 하는데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되고 자기들부터 이제 그 마음에서 좀 단단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3달 정도 영화를 찍으면서 매일 밤마다 그 김조광수 감독님 커플을 앉혀놓고서 속마음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들이 이제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네요. 하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란 말이 뭐 그분들은 그 결혼식 자체는 안 해도 사실 별로 전혀 상관은 없고도 상관없죠. 어려운 일인데 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생각하니 조금 왜 그렇죠. 그랬나 궁금증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도 나오는데 이제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결혼은 제도권에 막 이렇게 속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비혼주의자들도 막 있고 해서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하려고 하냐고. 그렇구나. 그것도 몰랐어요. 네. 막 대놓고 비판하고 막 그런 분들도 그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의 의미를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파악한 그런 의미는 두 사람에게 이제 결혼은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진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공공의 커플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공개적으로 뭔가 안정된 사랑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유를 보면 사실 우리가 처음에 결혼이란 제도를 만든 게 이런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연인을 뛰어넘는 뭔가 더 끈끈한 사랑 이런 느낌 같은 걸 받고 싶으니까 다들 결혼을 하고 정말 한 동반자. 가족이 그렇죠. 맞아. 근데 우리가 형식에 가려져서 이제 보통의 이성애자 커플들 오히려 쫓기듯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서 좀 결혼의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면 네, 저 뭔가 되게 좀 깨달음을 얻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결혼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떤 잘못된 관례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지 맞아.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는가 그 사실 본연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약간 감동적으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결혼이 사실 엄청 가치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물론 이 두 사람 공개 이벤트 성격도 있었지만 막 각자의 심정을 담은 그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막 부르기도 하고 막 되게 하나하나 정말 자기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해요. 네. 근데 그들의 스타일이 저랑 맞진 않아요. 근데 그런 진심을 담은 준비 과정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그리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막 비혼주의자니까 반대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난 몰랐어요 진짜. 막 되게 소신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하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두 분이 결혼을 한 후에 네. 결혼이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느껴서 주변에 게이 커플들 중에서 이들처럼 막 공개 결혼식은 아니어도 친구들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대요. 몇 커플이나. 그러니까 좋은 결혼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맞아요. 들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쵸? 있어요. 그런 마음 움직이는 거죠. 봐야겠다. 저는 사실 되게 뭐 좀 약간 뻔한 그런 얘기라고 정확히 모르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설명만 들어도 약간 좀 감동적인 울컥하는 그런 게 있네요. 네. 이 고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네. 이게 김조광수 감독이랑 인터뷰했던 거죠. 네, 김조광수 감독이랑 그 커플이 말고 나오고 혜인 씨가 제가 네, 했죠. 그 커플을 그러면은 그 전에 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님처럼 네. 김조광수 감독님도 우리 팟캐스트를 좀 듣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요? 제가 이제 패치니까 그래? 링크 달아가지고 하면 이제 또 그런 불순한 건가? 내가 제목을 또 다르게 쓸까? 괜찮네. 그러면은 제목을 바꿔서 김조광수의 결혼 이야기 해서 와이페어 웨딩으로 그걸 검색하다가 딱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지 듣고 또 그분 나름 또 파워 트위터야 이런 분 아니셔? 그럼요. 그래서 링크도 좀 하고 좋네요. 괜찮다.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문자할까 감독님 제발 네. 담벼락에 이 링크 좀 달아주세요 하면은 또 유쾌하신 분이라 해줄 수도 있어요. 좋은데? 우리 그렇게까지 사랑하면 되나요?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감독님은 워낙 잘 알려진 분이고 되게 좋은 분인데 그 결혼한 김승환 대표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저 본 적은 있어요. 성격도 너무 좋고 무슨 그게 뭐죠? 그 페스티벌 하는 게? 그거 LGBT? 퍼레이드? LGBT 거기서 봤었어요. 네.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저도 그분들을 보고 결혼은 이래야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싶다. 결혼해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뭐 안 봤지만 진짜 훌륭한 영화 같아요. 둘이 계속 싸워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업로드가 다음 주에 될 텐데 그때까지도 우리 순위는 유지돼 있겠죠?
네, 유지가 뭐 한 200위권 안에만 들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뭐 대부분 언론사를 다 이렇게 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언론사들도 이제 고루한 자신감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저 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정치랑 뭐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약간 좀 사람들 많이 들으니까 너 그런 발언 때문에 막 매장되고 이러면 어떡해. 그렇지만 이렇게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끝부분까지 듣는 사람은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블라제님밖에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한 내 생각에 150명은 듣는 것 같아 끝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거만했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네, 18회에서 봬요. 네.